안녕하세요. 김뽀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정한 복귀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개정 누리과정이 실행되고 과정한 문제가 없어질 것 같다는 말이 많았는데요. 역시 서울은 없앨 리가 없죠. 대신에 아주 새로운 형식의 문제를 냈습니다. 전날 실험 문제의 양식이 많이 바뀐 것을 보고 과정한 문제도 많이 바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문제지 2장에 답안지는 백지였습니다. 처음 문제지와 답안지를 받은 순간 작년에 붙었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계획안을 쓰면서도 눈물이 핑 돌았고 결국 시험지를 제출하고 학교를 나오는 순간까지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과정한 점수가 만점으로 제일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럼 그 충격적이었던 과정한 문제와 복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답안지는 백지였지만 저는 칸이 나눠져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쓰지 못할 것 같아서 종이를 자대용으로 사용하여 선을 그어서 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먼저 답안지 위에 문제지로 제시된 종이를 올려놓고 펜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선이 만들어졌죠? 같은 방법으로 선을 계속 그으면서 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놓으면 백지에 과정안을 쓰는 것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과정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일 윗부분에는 놀이 지원 계획을 적어주었습니다. 공간과 자료에는 유아들의 놀이 흐름에서 나타난 유아의 요구를 반영하여 넓은 공간인 강당과 큰 상자를 제공해주는 것을 적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모두 실행 자료에 있는 놀이 지원자로서의 교사 중 교수학습 실천하기의 내용을 적어주었습니다. 이때 실행 자료의 내용을 전부 다 적기보다는 문제지에 유아의 놀이 흐름과 교사의 전월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뽑아서 적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1번 조건인 일과 계획을 작성하였는데요. 편성 운영 시간에 따라서 작성하라고 했으므로 해설서의 내용인 1일 4, 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 운영한다는 내용을 반영하여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유아의 놀이 흐름, 신체 리듬, 날씨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적어주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제 계획안은 융통성 있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담아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활동 계획을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부터는 평상시에 연습했던 과정안 양식을 떠올리면서 활동명, 소요시간, 활동 유형 등 기존 과정안에 담겼던 모든 요소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활동 시간을 30분으로 설정하고 조금 짧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고칠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일과 계획에 융통성 있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담았으므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에 활동 자료의 크기를 쓰라는 조금 뜬금없는 조건을 내주었는데요. 아마도 큰 상자가 필요했다는 유아의 요구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상자랑 작은 상자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활동 자료에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활동 선정 이유를 쓰라는 조건도 또 처음 보는 조건이었죠. 이건 제가 설정한 활동이 아닌데 도대체 무엇을 쓰라는 것일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냥 최대한 좋은 말들을 다 써보자라는 생각에 창의, 인성, 주도성, 관심과 흥미라는 키워드를 모두 넣어서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활동 방법을 도입, 전개, 마무리로 나누어서 작성을 하고
유의점까지 옆에 써주었는데요. 저는 항상 과정안을 쓸 때 최대한 많이, 최대한 자세하게 쓰려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게임 방법과 게임 대형, 그리고 유아의 반응, 교사의 발문과 유의점 등을 모두 활동 방법에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방법이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유아의 놀이 흐름에서 제시되었던 유아가 사용했던 자료들을 모두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게임 방법이 조금 복잡하게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왠지 상자 자동차, 상자 길, 상자 탑, 상자 터널이 그냥 제시된 것이 아니라 유아의 관심과 흥미를 최대한 반영해보라는 뜻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확장 활동을 쓰라는 말은 없었지만 이 역시 최대한 다 써보자라는 생각에 급하게 추가했는데요.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에 쓰다 보니 어떤 확장 활동을 썼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억나는 것은 음악 활동과 신체 활동 두 가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 조건인 평가 계획을 일과 전체에 걸쳐서 기록하라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문항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단 연습했던 대로 교육과정 평가와 유아평가를 나누고 교육과정 운영평가에는 일과 전체 평가를 썼는데 유아평가에는 활동 목표를 변형한 활동평가를 적었습니다.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모두 쓰다 보니 총 8개를 썼는데요. 그중 교육과정 평가의 마지막 5번 문항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도 급하게 추가한 걸 보니 중요한 요소였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안전 요소를 넣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과정안 복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어 올해 2차 시험에 대한 복기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차 공부 방법과 그 외에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지만 지금은 1차에 좀 더 집중할 시기이기 때문에 2차 시험의 자세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1차 시험이 끝난 후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1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최불합, 알바 병행, 독학 등 경험들이 많아서 아마 다양한 공부 방법을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수와 재수 이렇게 두 가지 시기로 나누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1차 공부 방법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